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기울기를 이제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정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딱 받아들여 주셔야 돼. 난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겠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등장인물이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이 점 하나를 가지고 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등장인물이 몇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었다 라고 하고요. 그때 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요. 자, x가 얼만큼 증가했냐? 얼만큼 증가했냐? 사실 음의 방향으로 증가 가능해요. 지금 양의 방향으로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렇게 얼만큼 증가한 거죠? 여기가 지금 x2니까 증가량은 x2-x1이고요. 자, y는 이만큼 증가, 변화했죠. 그래서 y2-y1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글로 기울기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x2-x1 이게 x 증가량이고요. y 증가량은 y2-y1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또 우리가 분모 문제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어차피 이렇게 써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점을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구할 때는요. 요 식 안에서 뭐가 보이면 되는 거야?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야, 이거는 x2, x2에서 x1, y1. 오케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지. x1, y1. x2, y2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이은 기울기다. 이게 좀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 이렇게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좀 직관적으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결국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즉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도 얘기 많이 해요. 자,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좀 많이 해. 가로분의 세로.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건 기울기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양수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도 있어요. 음의 기울기, 감소도 있잖아. 근데 길이는 맨날 양수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무슨 상태면 감소 상태면은 밑변분의 높이를 해주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감소 상태에 있으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쓱 하나 붙여주시면 여전히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다. 기울기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설명할 때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야 이렇게 하고 슉슉슉슉 지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각을 가지고 이 특수각들, 다 기억이 나길 바래요. 이 특수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구나 정도의 표현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30도랑 60도가 있는데 그거의 추초가 사실은 뭐다? 정삼각형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만약에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됐다 유명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내가 쾅 하고 뒤집으면 정삼각형의 반이야. 그죠? 정삼각형의 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요 길이는 뭐겠어요? 자, 이게 한 변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우리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여기 길이가 루트 3A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보신 것처럼 X축에서 그렇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이쪽 식의 반대 방향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합니다.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하세요.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하면 우리가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기울기는 뭐라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밑변분의 높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즉, 이 x축이랑 양의 방향으로 60도를 이루고 있었다라면 그거는 지금 기울기가 누가 되겠구나? 루트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탄젠트 60이라고 하죠. 탄젠트 60은 그래서 얼마인 거야? 루트 3. 우리가 삼각비에서 기억이 나길 바래요. 요거 이제 뭐라고 해요? 촤 이렇게 있는 거를 탄젠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고 기억이 나길 바래요. 이렇게 쓴 걸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 한번 좀 채워보죠. 어차피 내가 지금 기울기 구하려면은 탄젠트들이 기울기거든요. 이게 기울기인데 그냥 하는 김에 사인 코사인도 한번 해보죠. 사인 A는 무분의 뭐야? A. 여기 A라고 써요. 촥 2A분의 루트 3이죠. 먼저 가는 게 분모, 나중에 가는 게 분자야. 2A분의 루트 3A.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난 왜 저걸 저렇게 했지? 아, 이건 우리가 아니야. 약속이야. 이거 우리가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60이에요. 코사인 60은 2A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내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30도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30도. 사실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딱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30이라면 어차피 여기가 60이야. 직각이야. 그럼 방금 똑같은 길이비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A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2A가 되겠고요. 그치?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3A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탄젠트를 구해봐. 그럼 탄젠트 30을 물어보는 겁니다. 30도였을 때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자, 사인 한번 볼까요? 사인 뭐분의 뭐죠? 2분의 1이죠.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죠.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삼각형의 반쪽 있죠? 정삼각형의 반을 이용해서 30도랑 60도는 각도기가 없어도, 그렇지? 각도기가 없어도 우리는 이 기울기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냐면요. 직각에서 45도가 등장했을 때야. 근데 직각에서 45도가 등장하면 당연히 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45로 결정이 되면서 아야 이거 직각 이등변이구나.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똑같이 A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2A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 한번 구해보시면 탄젠트는 뭐가 돼요? 탄젠트 45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코사인도 사인도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보통 2분의 루트 2라고 쓰죠. 여기도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도 뭐 3분의 루트 3 써도 되는데 보통 루트 3분의 1이 저렇게 많이 좀 써놓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X축과 30도를 이루면 사실 그건 뭐다?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탄젠트 45도. X축과 45도를 이뤄 45도를 이루면 그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에요? 1이란 뜻이야. 대표적인 게 Y는 X 같은 거죠. Y는 X, 걔는 뭐야? 45도를 이루고 있었던 뜻이야. 그럼 만약에 X축과 60도를 이루고 있으면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얼마다? 루트 3이다. 이 정도는 이제 기초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다 이거 옛날 거 한번 복습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1차 함수 동네에서 뭐 1차 함수 A가 0이 아닐 때 뭐 0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외우고 가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납득을 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슉 가버리더라고. Y는 AX 플러스 B에서 저게 A가 기울기라고 읽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울기가 되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기울기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울기. 또 그렇게 기울기로 풀었더니 문제가 또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한 건데 그걸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여기서만 비단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는 거야. 다른 곳에서도 나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암기를 한 건데 원래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되는 게 베스트인데 그냥 이해를 무시하고 그냥 암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서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그걸 그냥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근데 요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슉 넘어가지 말고. 자,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 거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쓰는 거거든. 증명이 어렵지도 않아. 근데 나는 한 번쯤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 위에 누가 살고 있었어? x1, y1도 살고 있었고요. 여기에 x2, y2도 살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아, 그래?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란 말이야.
맞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나서 봤더니 맞아.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이제 뭐 해도 괜찮은 거지? 대입해도. 아, 이걸 대입해도 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입해 보시면은 y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걸 대입하면 돼요. x2, y2 저기다 퐁당 대입하면은 얘는 ax2 플러스 b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퐁당 대입하면 y1은요. ax1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을 알게 돼요. 자, 분자 한번 보세요. 분자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y2에서 y1을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빼세요. 여기서 이걸 빼세요. 그럼 b가 사라지겠지.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이제 a가 있으니 오케이, a로 묶어주면 x2 빼기 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는 여전히 x2 빼기 x1이 있었으니 아, 진짜로 내가 실제로 y2에서 y1을 뺐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뭐가 돼요? 약분돼서 누구만 남아요? a만 남게 되겠죠. 근데 그 a가 원래 뭐였던 거야? 기울기였던 겁니다. 그냥 기울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정의에 입각해서 연산을 했더니 이 a가 결국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던 거야? 기울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다른 말로 1차 함수에 무슨 기능이 있어요? 1차 함수에서의 모양을 결정하는 친구고 리마인드. 자, 이 b는 뭐였었죠? y절편이 있었죠. y절편. y절편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뭐랑 관련이 있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기를 바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직선을 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내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던져줬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가지고선 직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점을 2개 줘. 야,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딱 하나로 결정되죠. 딱 누가 물어봐도 아,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얘가 유일해. 딱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이게 뭐라고?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보시면은 이게 좀 납득이 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많이 세팅을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많이 세팅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a 값이랑 b 값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도 두 개가 필요했던 거야. 하나 가지고는 뭐야?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힌트를 몇 개는 줄 건데 이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힌트를 2가지는 줄 건데 그 2개를 조금은 다양한 표현으로 좀 포장지를 바꿔가면서 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2개를 주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2개의 조건이 있군. 내가 그럼 직선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직선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대놓고 기울기랑 y절편을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거지. 자, 우리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이때 이 a는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 기울기라고 읽지요. 그리고 이 b는 뭐라고 읽죠? 아, 이 친구는 y 절편이라고 있잖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너한테 기울기가 m y절편이 n짜리인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대놓고 기울기가 m이구나 그러면 mx 써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y절편 자리에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n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m, y절편이 n인 직선은 세상에 딱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힌트 2개 준 거 맞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기울기와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조금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기울기가 2, 그리고 얘가 뭐 3,2를 지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은 자,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 친구가요, 기울기가 2라고 제시됐으니까 우선 첫 번째, 여기에다가
A 자리에다가 2를 통하고 집어넣어.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3,2도 지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x의 3, 그치? x의 3, y의 2를 집어넣습니다. 6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b 값이 얼마라는 걸 결정해요? 마이너스 4라는 걸 결정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퐁당 대입하는 거야. b 값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결론 y는 2x 빼기 4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었단 말이야.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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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고등에서는 이걸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잖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좀 일반화해서 이제 문자로 한번 먼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 기울기 자리에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고 m. 자, 기울기 자리에 m을 쓰래요.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y는 mx 플러스 b.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굴 지나요? x1, y1을 지나.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y1은 mx1 플러스 b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친구를 이제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마이너스 m x1 플러스 y1 이렇게 쓸 거야. 요거 이항시키는 거. 그래서 b는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b 자리에 이제 얘를 퐁당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쁘게 정리하려고 이 y1은 왼쪽으로 이항시켜요. 촥. 그러면 y-y1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쪽은 이제 공통인수가 누구니까? m이니까 m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x-x1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좀 그렇지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좀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가 m, 그리고 누굴 지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래. 그럴 때 우리는 y에서 y좌표 빼고 y에서 y좌표 빼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 써준 다음에 x에서 x좌표 빼면 됩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를 빼면 돼. 요것도 있지. 요것도 있지. 아까 처음에 요거 기울기가 2, 너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했었지? 얘가 지금 3,2를 지나는 직선. 요거 아까 했었죠. 지금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 축축축 나와야 돼. 자, y에서 뭐 할 거라고? y좌표 빼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 한번 써주고 x에서 뭐 하라고? x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촥촥촥 y만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이항시켜 주시면 자, 2x 빼기 6에다 플러스 2를 하겠죠? 그럼 빼기 4가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큐막하고 y에서 y좌표 빼, x에서 x좌표 빼. 여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요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거꾸로 이렇게 해야 돼. 거꾸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이 있어. 나중에 결국 뭐냐? 수식화야. 수식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셈이 되게 많거든. 되게 많거든. 이런 직선을 내가 표현해야 돼. 표현. 그럼 얘가 뭐냐? 이거는 공통점이 다 3,2를 지난다야.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직선들은요 기울기가 다르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기울기와 관계없이. 그렇죠? 기울기가 상관없잖아. 기울기는 달라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3,2를 지나는 직선들이죠. 직선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독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독해가 되는 순간 기울기는 잘 모르겠네. 쫄지 말고 가정하세요. x에서 x좌표 빼 그리고 y에서 y좌표 뺀 다음에 쭉 하고 이항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3,2를 지나는 직선들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나중에 부드럽게 되려면은 요거 알고 있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 알겠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두 가지 힌트를 줄 건데 두 점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힌트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사실 내가 두 점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포장지만 다를 뿐 2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설명인 거죠. 자, 구해볼게요. y에서 우리 선택하세요. 이걸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x1, y1을 지나는 직선 써볼게요.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시면 되고요. 오, 2점 나왔네? 그럼 나는 기울기를 알아. 그럼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 쫙 써주시면 돼요. 기울기 썼고 다시 뭐 하면 돼요? x에서 x좌표 빼주시면 되죠. 완성입니다. 기울기랑 한 점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쓰셔도 돼. y-y2 x2-x1 이게 기울기 써주는 거야. 기울기. y2-y1 써준 다음에 여기서 x-x2 이렇게 써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본인 편한 거 하나 골라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딱 하나 알면은 부드럽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m, y절편이 n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3번이랑 또 똑같은 힌트지. 절편을 줬다라는 건 사실 좌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x절편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이 단어에는 y가 이미 뭐라는 게 0일 때라는 게 함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뜻이죠? m, 0을 지난다는 뜻이고 y절편이 n이다 라는 말에는 또 x가 0일 때가 이미 담겨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뭔 뜻이야? 0, n을 지난다 이제 이 뜻이거든. 그럼 얘가 두 점을 줬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는요 지금 몇 콤마 몇과 m, 0이랑 뭐를 지난다? 0, n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m분의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절편은 이제 문제에서 줬네요. y절편이 얼마라고? n이라고. 그럼 이게 지금 1번 힌트로 바뀐 거죠. 1번 힌트로. 그럼 이제 결정됐다.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y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n분의 x. 다음 플러스 y절편 촥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인데 사람들이 조금 이쁘게 정리하고자 이렇게 좀 많이 써줘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양변을 n으로 촥 하고 나눠줘. 물론 n은 0이 아닐 때입니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y가 되겠죠? n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n분의 1x인데 1과 x는 곱해봐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을 n으로 나눈 상태야. 자, 마지막 작업 요걸 숭 하고 이항시켜 주시면 결론이 이거야. n분의 x 플러스 n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하필 얼마면 1이 날라오면 그때 이 x의 개수 있죠. 지금 x의 개수가 n분의 1이거든요. x 개수의 역수가 x절편이야. 여기 밑에 y 밑에 사고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가 사실 원래 뭐였었어? y절편이었잖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만약에 1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면요. 아, 이 말 뜻이 뭐라고? x절편 3, y절편 2구나. 그럼 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니까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편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구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다 0 넣어보잖아요. 0 넣어보잖아요. 그럼 y절편은 2란 뜻이에요. y에 0 넣잖아요. 그럼 1 될라 치면은 여기가 3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편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노림중차 정리는 한번 해보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울기 대신에 이제 각이 나온 거예요. x축 양의 방향과 30도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요게 나한테 뭘 주는 거야? 탄젠트 30. 탄젠트 30은 얼마게요? 루트 3분의 1. 자, 이게 다른 말로 기울기죠. 그 기울기와 뭘 준 거예요? 얘가 지나고 있는 한 점을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자,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몇 콤마 몇을 지나요? x에서 x좌표 빼고 y에서 y좌표 빼요. 다시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해 주시면은 y는 3분의 루트 3x겠죠. 이건 3분의 루트 3이니까.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건 기울기와 한 점을 준 거죠. 위에 거랑 똑같구나. 기울기와 한 점. 이것도 기울기와 한 점을 준 건데 그 한 점을 조금 귀찮게 줬네요. A랑 B를 몇 대 몇으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분점은요. 3분의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2니까 2에서 x에서 x좌표 빼주시면 돼요. x에서 누구 뺄 거라고? x좌표. 그럼 x좌표에다가 5 빼기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x좌표들 퐁당 대입하면 x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0에서 1을 빼니까 9, 3분의 9는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y좌표 빼고 다시 이항시키면 플러스 다시니까 여기다 빼기 4, 2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것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내가 찾은 답이 되겠네요. 자,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기울기와 항점이 제시되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랑 좌표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알고 있으면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제 길이가 있으면 평행 이동으로서 좌표를 다 세팅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같은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B랑 C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대. 근데 문제에서는 뭘 알려줬냐? 그래, 너가 0,8이야. 그 다음에 D는 14,2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좌표를 이용해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구나? 8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8짜리인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B의 좌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8만큼 가요? 8만큼 올라가요. 그럼 얘는 8,8이었다는 뜻이지. 그렇죠?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그럼 난 여기 길이가 8인 걸 알아. 근데 이 친구 D의 x좌표가 14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의 y좌표가 2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이에요. 여기가 두 칸. 그럼 여기도 얼마야?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2. 여기는 8이죠.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랑 좌표를 가지고 내가 정보들을 다 캐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C라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12칸 가고요. 위로 얼만큼 간 거야? 4칸 간 거죠. 이것도 정사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C라는 친구는 몇 콤마 몇이다? 12,4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이 두 점을 지나는 U이라는 직선이 하나 딱 결정되는 거죠?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 자, 여기가 지금 4칸이고요. 그렇죠? 여기 4칸이고요. 자, 여기는 8에서 4니까 이것도 4칸이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난다? 8,8을 지난대요. 그럼 6이 되겠네. 그냥. 아니요. 8 넣었을 때 8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16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내가 지금 두 점을 지나는 누구랑 누구? B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지금 32라고 돼 있고요. 가로가 세로의 3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만약에 P라고 하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3P가 되겠죠. 그럼 어련히 가로, 세로 2배 하면 8P가 되죠. 8P. 그러니까 둘레가 8P야.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P 값이 4인 것을 알게 돼. 자, 뭘 알게 된 거야? 길이죠. 근데 이 길이를 가지고 난 뭐 할 수 있어요?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A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길이가 이제 4인 걸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돼요. 3에서 4만큼 내려왔으니까 길이 덕분에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네. and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가 곧 기울기가 되는 거죠. 3P분의 P가 기울기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3분의 1이에요. 몇 콤마 몇을 지나? X에서 X좌표 빼고 Y에서 Y좌표 빼주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여기가 상수항 쪽이 5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우선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가 3분의 1x가 되는 거고요. 3분의 8에서 1을 빼면은 3분의 5거든. 3분의 5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상수항 쪽이 5였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분모를 다 없애달라는 뜻이었구나. 그럼 양변에 3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가 3y는 x 플러스 5니까 요거 이제 이항시켜 주시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 돼요. 그래서 지금 a 값이
1이 나오고요. b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네. 자, 문제에서 이제 빼달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 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절편을 찾아달라. x축과 만나는 거니까 y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 p가 1,0, y축과 만나는 점, x에 0을 대입하라는 명령어. 그럼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y가 4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되는 거야? 0,4가 되겠죠. 자, 문제선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절편 나와 있으니까 자, x절편 얼마야? 1. 그래서 1분의 x. 자, y절편 얼마야? 4분의 y. 그 다음에 절편 했으니까 얘가 1 이렇게 와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쓸 때는 뭐 x 더하기 4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y는 하고 정리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 x 절편이 y 절편의 2배라고 돼 있어. 몇 배라고 돼 있죠. 비율을 준 거죠. 이건 뭐야? 기울기에 대한 힌트죠. 자, 만약에 x 절편이 뭐 2배라고 돼 있으니까 2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2p라고 할까요? 만약에 x 절편이 2p, 0이면 y 절편 뭐겠어요? 0, p가 되겠죠. x가 y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이러면서 얘가 4, 마이너스 3을 지났으면 좋겠대.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팅해 보면 절편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절편 쪽으로 한번 계속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훈련하라고. 자, 절편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도 지났으면 좋겠다. 4, 마이너스 3을 지나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약분 처리를 해주시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2가 되겠죠. 이건 p분의 2야. 그럼 p분의 2 더하기 p분의 빼기 3이 1이니까 그럼 p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p값은 사실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y가 1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까? 촥 뭐 이렇게 써주든 간에 아니면 y는으로 정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주시면은 답이 될 겁니다. 이제 중학교 내용이 같이 딸려오죠. 자, 삼각형 OAB가 있는데 별 다른 말이 없어도 x축과 y축은 무조건 몇 도다? 90도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필 우리 직각은요. 그 외심이 어디 있다? 빗변의 중점이죠. 기억이 나길 바래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고요.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존재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직각은 어디에? 빗변 위, 변 위. 근데 하필 어디야? 중점에 얘가 딱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몇 콤마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2,3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B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어디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님이 알려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A도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뭐 써있진 않지만 당연히 Y좌표가 0인 게 이미 담겨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0과 너의 평균이 2란 뜻이거든요. 그럼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날라와야 돼. 자, 여기 3 나와서 평균이 3이야. 둘이 더하는 게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6이 날라오시면 됩니다. 다 구했네. 그치? 자, 그럼 요 직선은요. 4, 6. 4,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얘는 또 뭐예요? y절편. y절편은 문제에서 6이라고 줬어요. y절편이 얼마야? 6 이렇게 얘기하면 돼. 0,6이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절편이라는 말에서 이미 x가 0이라는 말이 담겨 있거든. y절편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0,6 B y절편 누구예요? 6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한 거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대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이거 중학교 때도 해봤던 거거든요. 결국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얘네 둘 기울기랑 똑같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증가량은 마이너스 4,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 그렇죠? 요게 요 두 점을 가지고 해도 괜찮고 요 두 점을 해도 괜찮아요. 자, 요거랑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CA. 자, 분모는 2, 분자는 K 빼기 4죠.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K 값이 오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A, B는 정확하게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A, B를 가지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거기 위에 누가 살고 있다? 3,K가 살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직선 Y는 기울기 아까 구해놨네요. 그렇죠? 요 이제 기울기 2분의 1이었잖아요. A랑 B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1,4를 지났는데 1,4를 지나요? 그럼 얘가 2분의 7을 넣으면 돼. 한번 검산 빼기 3을 한번 넣어보세요. 빼기 3을 넣어봤을 때 2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지난다? 3,K를 지났는데 그치? 요 직선이 3,K를 지난다. 그럼 얘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2분의 10이죠. 2분의 10이니까 K 값은 똑같이 5가 나오겠죠.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세 점이 살고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말래. 근데 이 멘트랑 아예 똑같은 거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 자, 1,0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가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야, 그러면 5에서는 얼마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근데 직선이기 때문에 다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랑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닮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가 커질 때 4가 커졌구나. 그럼 닮음이니까 여기 얼마 커졌어요? 3 커졌지. 3 커질 때 얼마 커지면 되겠어? 12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4에서 12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16이구나.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아까처럼 구해도 돼. 자, 요거 이제 기울기 구해보시면은 4예요. 자, Y는 4X고요. 1,0을 지나는 거니까 빼기 4. 2,4 지나는 것도 맞죠? 검산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5,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20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식으로 검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A 값은 16이겠구나. 자, 문제에서 요하는 상황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직선 CD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X좌표가 루트 3이니까 한 이쯤, 얘는 3루트 3이니까 조금 더 이쪽에 있겠지. C가 여기 있으면 D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C보다 D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AB랑 CD의 길이가 똑같고 AD랑 BC는 또 뭐래요? 평행하대요. 그래서 지금 요 길이만큼 CD의 길이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CD는 어떤 배열이었었죠? 그치? 이렇게 가야 되죠? 평행해야 되니까 AD랑 누구랑? 그치? 그 어려워. 이 BC가 평행해야 돼. 그리고 우리 CD는 여기 길이랑 또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좀 맞을까? 이제 좀 틀린 거 뭐 안 맞지만 뭐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해주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고 이 친구는 뭐하다? 평행하다. 여기까지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표를 한번 좀 세팅해보면 얘는 루트 3, P 얘는 3 루트 3, Q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차근차근 해주시면은 답이 어련히 나오겠죠. 자, AB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이 친구는 4.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이용해서 이 CD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겠다? 4가 돼야겠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D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 자,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얼마죠? 2루트 3. 2루트 3을 제곱해 주시면 12. 거기다가 뭐 P 빼기 Q든 Q 빼기 P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4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게 양변 제곱해 주시면 P-Q의 제곱은 얼마다?
16에서 12를 빼는 거예요. 그 4. 자,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제곱해서 4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P가 Q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말 때문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P가 Q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P 빼기 Q는 마이너스 2는 안 돼.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식 하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지 않은 조건이 이제 평행 조건은 아직 안 썼죠. 평행 조건. 그렇죠? 자, 요 조건은 지금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얼마죠? 3분의 루트 3분의. 그렇죠? 저 지금 AD의 기울기는요. 3분의 루트 3. 3루트 3이죠. 3루트 3. 3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Q 빼기 1이죠. 자, 이 기울기랑 누구 기울기? BC 기울기. 자, 그럼 쟤는 루트 3분의 P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루트 3 상쇄되는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이런 관계식도 하나 나오겠네. Q-1은 말이야. 3P-15가 되겠구나. 그래서 관계식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이항시켜 볼까요? 그럼 3P-Q는 14. 그리고 P 빼기 Q. 저거 있었죠? P 빼기 Q가 2였었어. 그럼 이제 둘이 빼볼까? 그럼 2P가 12, P는 6. P가 6이면 Q 값은 4면 되겠죠. 그렇죠? 다 맞아 떨어지네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들의 합이에요. 그럼 P 플러스 Q는 10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넓이를 2등분하는 선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랑 직선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상황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이 직선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날 때가 있고요. 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직선 때문에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 출현하게 돼. 그럼 결국 내가 뭘 쓰고 싶은 거야? 그놈의 넓이 B는 밑변 B 고칠 수 있는 거거든. 자, 이런 겁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우리의 직선이 얘를 지나래.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했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꼭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아져. 그럼 전체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이 밑변마저도 길이가 같으면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당연히 이 1번과 2번 삼각형의 넓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굴 또 지나면 되는 거야?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BC의 중점을 지나면 무조건 1과 2의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명령어야? 대변의 중점을 지나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뭐다? 삼각형의 넓이가 반띵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겠지. 뭐?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 지나지 않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직접 이 넓이들을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좀 직접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막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연산만 해가지고 막 하진 않거든요. 고등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성질을 네가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걸 해주면 되는데 주로 이제 뭐를 많이 쓰냐면요. 직선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직선을 어떻게 해야 이 넓이가 반띵이 될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주인공 기울기.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자꾸 등장하냐면 닮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반띵하세요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서 예제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걸 조금 훈련하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내가 평사 있잖아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에 대해서 보고 싶어. 근데 평사에는 누가 살고 있죠? 평사 안에는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다 있습니다.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으로 한번 보시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름모에서도 평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야.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직사각형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직사각형 가지고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선을 그려가지고 이 넓이를 반띵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뭐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이 대각선의 교점 있죠. 이 대각선의 교점. 얘를 지나기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슉 잘라도 세로로 잘라도 넓이가 반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로로 잘라도 반이 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어차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졌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네.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차피 똑같아져요. 그래서 평사가 나왔을 때 넓이를 2등분하세요. 그 말은 뭐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라는 명령어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대각선의 교점을 정말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지는 않아요. 그렇게 찾지는 않아. 대각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아, 우린 또 대각선의 특징을 알고 있죠. 평사는요. 대각선이 서로를 뭐하죠? 2등분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사각형 ABCD라고 하면은 그냥 굳이 찾을 때는 뭘 찾는 거야? 아, 선분 AC잖아요. 너의 중점. 이게 곧 뭐야? 대각선의 교점인 거야. 중점 찾는 거야. A와 C의 중점을 찾던지 아니면 B와 D의 중점을 찾아주시면은 그게 곧 대각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3번 내용이 이제 원이 있어요. 원. 자, 원이라는 친구를 내가 또 반띵하고 싶어. 원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원, 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원을 반띵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시면 되죠. 원이라는 친구는 누굴 지나면 된다고? 중심을 지나게 하면 돼. 그럼 너무 많아. 중심을 지나는 거. 이렇게 잘라도 반, 이렇게 잘라도 반, 저렇게 잘라도 반.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 평사를 반띵하는 것도 되게 많죠. 그런 직선이 너무 많아. 원의 넓이를 반띵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선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이 두 도형을 동시에 반으로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평사를 반띵하기 위해선 너를 지나면 되는 거고 원을 반띵하면 얘를 지나면 되는 거지. 두 점을 동시에 지난 직선 세상에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구는요? 평사는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고요. 자, 원은 누굴 지나면 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얘가 반드시 must 지나야 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통해서 도형을 조금 잘 다루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표 세팅을 조금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y는 a라는 가로선을 그려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꼭지점을 지나게 한번 그려볼까?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넓이를 반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과 직선이 나왔을 때 나의 첫 번째 관심, 이거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야겠군. 자, 그 판단을 먼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름 한 이쯤에 내가 y는 a라고 하는 어떤 선을 날렸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능의 역할이 뭐야? 이 선의 역할은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뭐 했으면 좋겠다? 반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 사고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삼각형과 직선이 등장했을 때야. 그럼 뭐라고? 아,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날 수도 있고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판단을 내가 지금 먼저 한번 해본 거고요. 지나지 않았네요. 지나지 않으면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구하기 쉬운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이런 건 사실 구하기가 조금 귀찮거든. 이렇게 비스듬한 선분들로 만들어진 거. 비스듬한 애들로 만들어지면은 이 넓이 구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좌표평면에 저 어때요? 그냥 세 변 중에서 하나라도 축과 평행 또는 수직하면은 이런 넓이는 구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요걸로 그냥 뭐로 하면 돼? 이 y좌표들을 가지고 밑변 잡아주면 되고 이 x좌표들을 가지고 높이 잡아볼 수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도 얘가 지금 이쁜 거죠. 밑변, 높이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직접 네가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8칸이고 여기가 5칸이니까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는 22예요. 20. 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 가지면 돼? 여기도 10을 가져가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10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판단을 야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쉽겠어요?
사각형의 넓이가 10이다를 푸는 게 쉽겠어요. 이제 보통은 다 뭐로 가겠어요? 삼각형으로 가겠죠. 삼각형. 그리고 이게 정말 꼭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 여기까지 알았어. 내가 저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넓이가 10이다를 풀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오케이. 내가 길이가 필요하구나. 길이가 있어야 저 친구의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길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좌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좌표 너무 좋지. 좌표 있으면은 길이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맞아요. 하지만 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자, 기울기를 가지고 길이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 기울기를 가지고 길이 표현. 이게 결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이 직선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하필 직선을 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A랑 B의 좌표를 알죠? A랑 B의 좌표를 알고 너는 좌표를 안다는 건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이 기울기는 2가 나오죠. AB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쫄지 말고 나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쉽다라는 거지. 정말로 이 좌표를 막 구하려고 너와 너의 교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게 만약에 P면 이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2P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 밑변분의 높이의 B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나? 자, 밑변이 P, 높이가 2P.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P제곱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P 값은 양수예요. 루트 10이라고 써주시면 돼. 그럼 이제 얘가 루트 10인 걸 알았으니까 이 P는 2루트 10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럼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A를 구해주세요. A는 8에서 얼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야? 2루트 10만큼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에 8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고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울기를 적재적소에 잘 이용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길이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건 추후에도 계속 쓰이게 될 내용이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연습해 봅시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x는 a라고 하는 세로선을 그려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고 싶어.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생각은 삼각형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과연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반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진짜로 내가 이거 직접 구하려고 갑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이제 구해보러 가.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여기가 지금 8이고 지금 높이가 1이니까 이 삼각형 OAB는 넓이가 4예요. 4. 그렇군. 그러면 이제 내가 기울기를 이용하셔도 괜찮고 닮음을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1번 문제는 아저씨가 그 전 문제는 기울기로 풀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풀 수 있어요. 기울기를 풀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닮음으로 한번 해볼게. 닮음. 아까는 기울기, 지금 닮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거를 닮음으로 한번 풀어보고 요거는 또 기울기로 풀어보고 아저씨랑 거꾸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난 지금 뭘 할 거냐면 x는 a라고 하는 어떤 세로선을 이제 그릴 거야.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기울기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 이렇게 한번 보려고. 자, 내가 실제로 이 넓이를 직접 구해봤더니 이 넓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이 2, 이 삼각형도 2 이렇게 나눠 가지면 돼. 나는 이 삼각형으로 할래. 이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가 2, 삼각형의 넓이가 2. 그럼 이 친구랑 닮은 삼각형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막 어렵게 만들 거면은 그게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서 보면은 얘랑 닮은 삼각형을 조금만 크게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뭐야? 넓이 구하는 게 쉬워.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를 줘요.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거랑 요거랑 있잖아요. 닮았어. A 닮음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큰 거 있죠? 이 큰 것도 넓이 구하기가 쉬워. 얘는 밑변이 9, 높이가 1이니까 이 친구는 넓이가 얼마야? 2분의 9죠. 그래서 큰 직각이 2분의 9.
그리고 내가 원래 찾으려고 했었던 이 친구의 넓이가 2죠.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비예요? 이거는 지금 넓이비라고 하죠. 닮음인데 넓이비가 지금 9대 4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넓이비가 9대 4면 길이비는요 3대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아 그래? 근데 그러면 여기 와 지금 3대 2니까 이만큼이 3에 해당하면 이만큼이 2에 해당하는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9. 이 길이가 9잖아요. 이 길이가 9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6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9에서 6만큼 왼쪽으로 갔죠? 그럼 A가 누구야? 3이겠네요. 이렇게도 닮음으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봅시다요. 우선은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직선 L은요, 직사각형이랑 삼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우선 직사각형은 조금 쉽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AC의 중점을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BD의 중점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0,2를 무조건 지나야 돼. 이걸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직사각형 넓이가 등분이 됐을 거고, 이제 얘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0,2를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등분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생각. 꼭지점을 지나면 될까? 안 되죠. 얘네를 쭉 하면 한 직선이 있거든. 등분이 안 돼요. 이렇게 내려도 등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0,2를 지나면서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날렸을 때, 그렇죠?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야?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근데 y좌표는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2라 써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직선 L입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라고 됐으니까 마이너스 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등분이 됐으니까 내가 이 삼각형을 한번 쳐다보는 거야. GEF를 쳐다봤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그럼 구하세요.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 여기 사각형 넓이가 2, 여기 삼각형 넓이가 2다를 풀어주시면 돼. 근데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2를 푸는 게 조금 더 쉽거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알았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를 표현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프로세스가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고 방식이. 나의 목표는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다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그놈의 길이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네가 만약에 좌표를 알아. 그럼 좌표를 하면 이 길이 표현 너무 쉬워요. 근데 요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 기울기.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난 뭐 할 수 있다?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기울기를 조금만 잘 이용하면 되게 계산이 많이 줄어요. 이거 좀 해봐봐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자, 내가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그치? 내가 만약에 여기 좌표 알죠? 이건 y좌표가 얼마죠? y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x가 얼마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n분의 4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나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n분의 4가 되는구나. n분의 4.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n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다? n분의 4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난 좋다는 거지. 뭐냐면 자, 여기 길이 얼마예요? 4. 여기 길이가 4예요. 4. 그렇지. 여기 4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여기다 한번 봐볼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되려면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m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기울기 가지고 표현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실제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겠냐고. 그럼 4에다가 이게 m대 1이니까 4 곱하기 n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4 곱하기 n분의 1을 해주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n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하면 길이가 표현이 된다는 거지. 물론 좌표를 찾아도 괜찮은데 요 정도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좌표 표현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기울기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지금 여기서도 보여. 봐봐. 나 이제 이 넓이가 2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높이 표현이야. 높이 표현. 높이 표현. 그럼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런 좌표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식이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하다고. 아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2죠. 자, 그러면은 저기가 밑변이 n분의 4인 걸 알았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 그게 지금 얼마라고? 2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m이면 되겠죠. 여기가 m이네. 네, m.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기울기 1짜리예요. 그럼 여기가 m이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m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m, 여기도 m. 근데 이건 또 기울기가 얼마였었어? 마이너스 m이니까 여기가 1대 m인데 여기가 지금 m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1, m 해야 마이너스 m이 나오거든. 기울기를 아니 뭘 할 수 있는 거야?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면 여기도 m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면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몇 번만 좀 해보세요. 이거 몇 번 해보면은 많이 도움이 돼. 이제 결론이 이거야.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관계식이 만들어져. 이만큼이 m분의 4였는데 그게 누구 더하기 누구랑 똑같은 거야? m 플러스 1과 똑같은 거죠. 관계식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m분의 4는 누구다? m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주시면 m제곱 플러스 m 빼기 4는 0이죠. 이거 풀어주면 m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 써주셔야겠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m 값은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m이 음수면 m은 양수여야 돼. 그래서 m 값은 양수 플러스 조심하세요. 나는 m 값을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었으니까 답은 2분의 1 빼기 루트 17이야. 물론 여기서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a가 1, b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0이 됩니다. 0. 어쨌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요 능력이 좀 잘 갖춰지면은 문제풀이가 계속 조금씩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잘 챙겨보세요. 지금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등분하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보입니다요. 자,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등분하라는 건 결국 B와 C의 중점을 지나세요. 대변의 중점을 지나라 이 뜻이거든요. 그 직선 오케이. 자, 그 직선은요. 누구도 지나세요. A도 지나고 B와 C의 중점을 지나세요. B와 C의 중점이면 평균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 자, 0이죠. 오케이, 나왔다. 바로 나오네요. 이거 Y절편, 이거 X절편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1이겠다.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x 플러스 y는 2다. 뭐 이렇게 쓰셔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3,-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생긴 이차함수 fx 한번 찾아볼게요. 최고 차이계수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 자, 꼭지점이 3,-9니까 x-3 빼기 9. 근데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저기다가 원점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9a 빼기 9는 0. 그쵸? 9a 빼기 9는 0이니까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체크해보면 이 친구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9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누구랑 누굴 지나요? 0이랑 6을 x절편을 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일 때 y값은 마이너스 9. 자, fx 만들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원점이 아닌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이 친구를 뭐라 부를 거야? b.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를 거라지? a. 자, 그랬을 때 우리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등분했으면 좋겠대. 결정됐네. 내가 지금 어떤 직선을 날릴 거야? y는 mx. 근데 이 y는 mx라는 친구가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군. 그러면서 넓이를 등분하겠다는 건 a와 b의 중점을 지났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 친구가 지금 3,-9였고요. b는 6,0였잖아요. 그럼 우리 이 친구는 누굴 지나야 돼? a와 b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걸 잠깐 c라고 할게요. a와 b의 중점은 c라고 하면은 우리 평균이 2분의 9가 나오고요. 자, y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 그럼 기울기 얼마겠어요? 얘랑 원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 뭐 대입을 하셔도 괜찮고 2분의 9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려면 m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우선은 명령어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셔야 돼요. AC의 중점을 찾아주셔도 괜찮고 BD의 중점을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B가 2,2, 그 다음에 D는요 6,4죠. 그럼 너와 너의 중점이니까 평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점을 M이라고 치면 자, 평균이 4예요. 평균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야 돼. 얘를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넓이가 반등이 되거든. 근데 우리 직선은요. 누구도 지났으면 좋겠다?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지났으면 좋겠대.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x 증가량이 5, y 증가량도 5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4 넣었을 때 3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삼각형 확대해서 그냥 사각형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건데요. 지금 이 넓이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구하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들은요 다 사다리꼴이라고 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1, 2, 3의 높이가 다 똑같아. 얘네들의 높이는 다 이만큼이야. 4죠, 4. 그러니까 이 넓이가 다 똑같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다 똑같으면 되는 거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다 똑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의 넓이는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만 잘 보시면 이만큼이 9, 이만큼이 9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전체 18이 되죠. 18. 18인데 그거를 3명이서 나눠 가져가야 돼. 3개의 도형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얼마씩 가져가면 되는 거지? 6씩 나눠 가져주시면 되겠죠. 근데 말이야. 또 이쁜 게 여기는 2번 도형은 평사거든. 평사.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더한 게 6이어야 돼. 얘네들이 더한 것도 6이어야 돼. 얘네들이 더한 것도 6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 넓이가 다 똑같아지거든. 근데 평사는요. 대변의 길이가 또 같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3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여기 길이도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허, 그렇다는 건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러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하러 갑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기울기 이용하면 좀 나아요. 자,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인데 여기가 지금 4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4야. 그렇죠? 아, 그럼 여기 길이가 똑같은데 전체 6을 가져가야 돼. 그럼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그게 곧 뭐야? y좌편 나왔네. y좌편 나왔어요? 4네. y좌편 나왔네. 그래서 A가 4, B가 1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예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y는 mx 더하기 n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직선이다 하면서 배웠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직선의 방정식입니까? 라고 하면 둘이 다른 거야. 요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부야. 직선의 방정식도 맞긴 하지만 얘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세상에는 이런 직선들이 살고 있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가로선, 세로선 총 이렇게 4종류의 직선이 살고 있는데 이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친구는요. 저 4가지 종류의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체죠. 직선 방정식의 완전체는 이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는요. n 값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m이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죠. 촥. 이건 일부야, 일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 기울기가 양수면 그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증가의 모습이고요. 얘가 음수면 이런 모습이고요. 얘가 0이면 그때는 y는 b, 그건 가로선이죠.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썼어요. 세상에는 양수, 음수 0밖에 없거든. 양수일 땐 이 모습, 음수일 땐 이 모습, 0일 때는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최 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로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x는 3 이런 거. 그러니까 x는 3, x는 p 이러기 위해서는 y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y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x는 날릴 수 있죠.
x는 m이 0이면 사라지게 해서 y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요 표현은 뭘 할 수가 없다요? x는 뭐다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죠. b가 0이면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떤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세로선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b 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b 값이 0일 때 이런 세로선이 나오겠죠. 이게 누구야? 0 넣어보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직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완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주 쓰냐면은 미주사 좀 적어. m만 딱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쉽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할 거야. 도형은 그래서 이걸 조금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히 그림상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직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분명히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답이 두 개래. 근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다? 그 나머지 하나는 왜 안 나왔겠어? 여기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여기서는요, 너만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답이 두 개인데 하나만 나왔다는 건 그 다른 직선은 세로선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세로선이라는 직선도 있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요, 뭐 크게 이런 거 몰라도 이 문제 푼 수는 있죠. 자, 볼게요. A랑 C가 곱해서 양수, B랑 C랑 곱해서 양수. 그러면 A랑 C의 부호가 똑같다는 뜻이고 B와 C의 부호도 다 똑같다라는 뜻이겠죠. 그 뜻이구나. 그럼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고요. B도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 자, 뭐 좀 헷갈리면은 그냥 만만한 숫자 1 같은 거 넣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가 되는 거죠?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요거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이야. 그리면 금방 나오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기울기는 음수면서 Y절편이 음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제 2, 3, 4, 4분면을 지나는 거죠. 얘가 지난 4분면을 적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다 음수였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음수여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A랑 B의 부호가 이거는 반대라는 뜻이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니까 둘의 부호는 똑같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만약에 여기가 백이면 얘가 플러스고요.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를 가져가라. 자, 이 뜻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쉬운 숫자 1이랑 마이너스 1 정도로 체크해보자. 자,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요 어차피 똑같아요.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X고요. 그 다음 이제 B랑 C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요거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Y는 X 빼기 1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Y는 X 빼기 1이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1, 3, 4, 4분면을 지나겠죠. 이 친구는 제 1, 3, 4, 4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쉽네요. B가 0이래. B가 0이면 얘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뭘 그리시면 되는 거야? A, C가 양수니까 둘 다 0 아니야. 둘 다 0 아니야.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나눠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요. AX 플러스 C는 0인데 그래 뭐 그냥 쉬운 숫자 넣자. 1 넣어볼까요? 그럼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은 0이니까 결국 뭘 그리는 뜻이야?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려보라는 뜻이야. 근데 저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건가요? 얘는 제 2,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아하, 지금 보신 것처럼 B값이 0이 되니까 이 친구는 뭐다? 이런 세로선도 표현이 가능해진 거야. 세로선도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한번 잘 정리를 해주세요.